안녕하세요. 코리안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난 2월에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와 NFT로 이제 기부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400만 달러로 이제 살상 무기, 드론, 영어뉴스 플랫폼 출시 등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헬멧을 쓰는데 이제 100만 달러, 그리고 방탄조끼에 한 700만 달러, 그 UAV가 드론인데요. 드론에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1200만 달러를 썼고 200대 정도를 이제 구매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군사용 드론은 더 비싸서 이 중 일부만 이제 군사용 드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살상 무기를 구입했는지는 이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FTX, 크리토닷컴 등 메이저 거래소들이 TV 광고비로 1년 기준으로 이제 지난달 7월에 가장 적게 이제 36,000달러를 지출했다고 나오는데요. 지난 2월에는 8,450만 달러를 지출했으니 99.9%를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미국 미식축구의 이제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미국의 스포츠 중에 가장 큰 행사죠. 이 슈퍼볼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지출을 했는데요. 이때 코인베이스도 광고비로 이제 1,6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1분 동안 QR코드 홍보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어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15달러의 비트코인을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조회수가 2천만 조회수가 넘는다고 하니 그때 서버가 좀 마비가 됐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렇게 TV 광고비로 이제 적게 지출을 하지만 아직도 스포츠 구단과 파트너십의 홍보는 여전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솔라나 기반 지갑인 팬텀이 이제 스팸과 관련된 NFT를 이제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팸 NFT 포함된 URL을 누르지 않고 소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NFT 컬렉션에 들어가서 번 토큰을 누르신 후 이렇게 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소각을 하면 약간의 솔라나 코인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 이 팬텀은 NFT가 스팸인지 아닌지 이제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 중 4분의 1이 내부자 거래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호주 시드니 공대에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상장 코인 146개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수익금은 150만 달러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사실 코인베이스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지인들과 150만 달러를 챙겼다가 이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뉴욕의 검찰청은 이들을 이제 당연히 기소했고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논문에 나온 이 150만 달러랑 한 사건이 이미 150만 달러라고 하니 사실 실제로는 150만 달러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온 거는 이번에 공개된 논문의 초안, 이 드래프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케벡주 연기금인 CDPQ가 셀시우스의 투자금을 이제 대손상각 처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손상각은 이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을 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를 이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셀시우스는 지난 7월에 이미 파산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케벡주 연기금인 CDPQ는 400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캐나다의 대표 연기금 중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약 950조 정도 된다고 하니 여기도 굉장히 큰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CDPQ의 CEO는 최근 암호화폐는 과도기에 있는 산업이며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상태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불안전한 이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투자를 너무 빨리 시작했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지갑 안전을 위해서 크롬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도 최근 이제 시간을 내서 업데이트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방법은 쉽습니다. 이제 처음에 크롬 우측 상단에 이제 점점점이 이제 세 개가 보일 텐데요.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밑에 설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신 후 이제 좌측에 보면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크롬 정보를 찾아서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의 검열을 요구한다면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검증자의 66% 이상이 미국 재무부의 이제 규제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이제 APR은 3.25%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2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옵티미즘에서 나온 토큰이 이제 해킹 소문으로 10%의 가치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4억 5천만 달러나 해킹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에 계획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관련 이체로 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미리 공개하겠다, 얘기해 주겠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